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은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얼마 전에 보험개발원에서 이 은퇴 시장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 그리고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보험개발원에서 지난 1월 11일 날 발간을 했고요. 은퇴 및 노후 준비를 위한 한걸음 2020 KIDI 은퇴 시장 리포트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크게 7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핵심 내용은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0가지 살펴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뒤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다소 좀 암울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그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게 되면 아직은 30에서 한 60세 정도 중장년층의 비중이 이제 제일 높은 이런 마름모꼴의 그런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이 지난 2040년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67년에 가게 되면 뭐 70에서 90세 완전히 그냥 뭐 노인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뭐 버섯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암울한 이런 구조의 인구 구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령화가 진행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1970년만 하더라도 이 평균 기대 수명이 62세였는데 지금 2020년에는 83세로 늘어났고요. 2067년을 가게 되면 이게 이제 90세로 늘어납니다. 아마 이제 제가 2067년 되면 거의 이 정도 나이가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뭐 거의 30대 40대는 90세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잡고 뭐든지 이 노후 준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현재 노년 부양 비율,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2020년 현재는 22분의 노인을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쭉 높아져서 2067년 가게 되면 이제 100명의 젊은이가 10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노인들까지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기대할 게 많지 않을 거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경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가시화되고 있는 이제 4050 세대의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전체 가구 자산의 그 자산 규모가 한 8,600조 정도인데, 이 4050 세대가 한 4,600조 원으로 한 53%, 절반 넘는 수준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대인데, 이 4050 세대의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실물 자산이 7, 뭐 금융 자산이 3, 그래서 상당 부분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고요. 실물 자산의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 그 외에 부동산, 뭐 기타의 실물 이렇게 돼 있어서 유동화가 쉽지 않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의 상당 부분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이 4050 세대에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대답한 그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한 37%는 뭐 보통이다. 27%는 별로 준비 못했다. 전혀 준비 못했다는 비율도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은 노후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그런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은퇴를 하게 되면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현재의 평균 소득을 이 국민연금이 대체하는 비율이 불과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월 평균 임금과 그에 따른 소득 대체율인데, 월 평균 임금이 40만 원인 최하위와 월 평균 480만 원 이상인 최고 그 소득 계층에서의 소득 대체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월 평균 임금이 적었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긴 하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뭐 대충 평균적인 수준을 뭐 이 정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인데 소득 대체율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노령연금 받는 금액은 내 400만 원의 20%인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평상시의 소득보다 20% 정도밖에 이제 소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를 충분히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연금,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이게 은퇴를 해도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은퇴 이후에 자녀의 부양이 어느 정도 부담되냐고 물어보니까 63% 정도가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얘기한 비율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담 요인이 바로 교육비하고 결혼 예비비입니다. 지금 은퇴 이후에도 자녀 교육비가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고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물론 이제 또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억 이상 정도는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근데 은퇴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냐고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9,500만 원은 노후 생활비로 이제 쓰려고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보였던 것처럼 지금 뭐 자녀 교육비로 7천만 원, 결혼비로 1억 나가야 되는데, 이 퇴직연금 뭐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충당이 될까? 예,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별로 보면 60대에서는 무려 53%가 취업을 하고 계세요. 70대도 30% 정도, 80세 이상에서도 14%가 여전히 완전히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근로를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고용 행태별로 보게 되면 이제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근로자가 한 44%, 비임금 근로자가 이제 55% 되고요. 70대가 돼도 임금 근로자가 35%나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임금 근로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하거나 뭐 의사나 뭐 변호사처럼 이제 전문직을 하거나, 내지는 뭐 보험 설계사처럼 기본급이 없지만 이제 실적 수당 받는 뭐 이런 경우인데, 사실 뭐 이거는 조금 해피한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 임금 근로자는 그냥 계속해서 월급 받으면서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주로 경비라던가 뭐 주유소라던가 뭐 복지관이라던가 뭐 아마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그 비취업자인 경우에 일자리를 왜 찾지 않냐라고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라기보다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찾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취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씁쓸하네요. 이게 은퇴를 해도 60대가 돼도 완전히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예,
좀 상당히 좀 암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그 내용을 보니까, 요거는 되게 제가 봤었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제 만족도를 보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자산 분위별로, 그러니까 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는데, 이제 자산 1분위가 자산이 적으신 분이고, 자산 5분위가 자산이 많다는 그 세대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위 나눴으니까 이제 뭐 상위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이 상위 20%이신 분들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무려 24%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 자산이 현금성이 떨어진, 유동성이 떨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소득 분위별로 보게 되면 소득 1분위보다는 소득 5분위, 즉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 한 20%, 상위 20%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분위별로 상위 20%보다는 소득 분위별로 상위 20%가 훨씬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만족도를 느낀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은퇴 이후에는 내가 자산이 많은 것보다는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들고 계신 분, 뭐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뭐 몇십억 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그 아파트 가지고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또 팔려고 하면 그럼 자식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를 왜 팝니까? 빨리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퇴 이후에도 현금이 최고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열 번째 내용은 이제 은퇴했던 가구와 은퇴하지 않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계속 뭔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구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 소득이 무려 절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기 전에는 평균 소득이 한 6,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은퇴를 하고 나면 2,70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근로소득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 소득이 높아지는데, 뭐 이전 소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하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받는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이제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각종 연금들을 받게 되니까 이제 높아지긴 되겠죠. 근데 앞서서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 소득도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주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그리고 어떠한 대응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한 5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씁쓸하긴 한데 은퇴 시점을 가능한 최대한 늦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론 은퇴해서 좀 노후를 즐기고 싶긴 한데, 내가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퇴족의 꿈을 빨리 이뤘다고 한다면 진짜로 빨리 은퇴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그런 그 자산을 형성시켜 놨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노후 준비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니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한다면 퇴사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뭐 기술을 습득해서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뭔가 소득을 낼 수 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연금성 자산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금태연구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개인연금의 필요성, 또 퇴직연금의 운용,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평생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몇십억 이렇게 하는 그런 자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는 그런 연금이 중요하고요. 수익형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깔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조금 냉정할 수도 있는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세대가 저희들을 이제 책임져 주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지금도 저도 이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긴 한데 과연 자녀 세대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불안하고 오히려 자녀를 좀 도와줘야 되니까 빨리 자녀를 독립시키고 자녀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과하게 뭔가 지출을 하는 거는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상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지금부터 미리미리 투자를 많이 하고 제가 뭐 그 퇴직연금도 그 DC형 그다음에 IRP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그걸 계속 불려나가자는 영상도 만든 바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은퇴시장 보고서라는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은퇴시장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얘기했다는 개인상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직연금 투자법 포트폴리오 공개를 했었는데요. 조금 최근에 보니까 시장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